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의 심수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정형외과 임준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정형외과 교실에서 어깨 질환을 공부하고 전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임준혁입니다. 네, 교수님 어깨 관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어깨 관절은 이제 상완골의 골두와 이제 견갑골의 관절와라는 부위에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상완 골두의 머리는 상대적으로 크고 지구본 같이 생겨 있고, 이 견갑골의 관절와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고 서양 배처럼 생긴 부위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너무 작기 때문에 뼈로 이루어진 구조로만은 어깨 관절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운동이 또 360도 이렇게 거의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넓은 운동 범위 중에도 안정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살들이 이 어깨 관절을 덮고 있습니다. 이중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그중 하나이고, 이 회전근개는 4가지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완골의 머리 부분의 앞과 뒤에 부착해서 거의 모든 어깨 관절 운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어깨인데요. 어깨와 관련한 여러 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랑 오십견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질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오십견은 남이 팔을 들어주려고 해도 안 들어지는 것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남이 팔을 들어주면 잘 들어지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4개의 힘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십견은 이제 관절 주머니와 또 활액막 이런 데 발생하는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절 주머니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오십견은 이제 단순하게 50세의 어깨라는 뜻이기 때문에 50살에 오는 병이 아니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은 이제 첫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어깨 통증이 동반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신체 진찰을 통해서 실제로 어깨 문제로 발생한 통증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특정 신체 검사에서 근력의 저하가 명확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엑스레이, 또 초음파 검사, MRI 검사를 통해서 영상의학적으로 확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되나요? 이제 현재까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다 같은 이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나이, 또 직업력, 또 환자의 수능도 등을 충분히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로는 이제 파열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한 염증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효과가 매우 좋은데요. 이제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맞으면 이제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 2~3개월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해진 힘줄에 이제 강한 충격파를 줘서 변성되고 약해진 조직을 분해하고 그런 새로운 혈관이 들어와서 재생을 유도해주는 최충격파라는 치료도 있고, 또 파열된 회전근개를 일부 재생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진 프롤로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여러 개 존재하지만 아직 파열된 힘줄을 명확하게 보존적 치료로 재생해준다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이제 재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봉합수술 이후에 어떠한 보호기간 없이 바로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봉합된 힘줄이 치유되는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를 가장 안정화된 자세로 유지할 수 있는 보조기,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고 파열의 크기와 봉합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관절 운동 없이 보호가 좀 필요합니다. 이후에 어깨에 아주 약간의 강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풀어주면서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일상생활로 좀 복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할 수가 있는데 파열의 범위나 또 힘줄의 상태, 또 환자의 수능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십견의 경우엔 어떤 치료가 진행되나요? 다행히도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치유되는 병입니다.
이제 처음 6개월간의 어깨가 결빙되기 시작하면서 이후 1년간 관절을 꼼짝하지 못하는 결빙된 과정을 겪고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얼려진 얼음이 녹듯이 해동기가 돼서 어깨 관절의 가동 운동 범위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시기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제 어깨가 결빙되는 첫 6개월에 환자 대부분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둘째치고 가만히 있어도 깊은 곳에서 아려오는 통증, 또 야간통, 그다음에 무엇보다 평상시에 레저 활동이나 일 등을 이렇게 통증으로 갑자기 못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받는 이제 경우가 드물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운동을 할 때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가볍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여기서 어깨 관절이 잘 들어지지 않고 불편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도수 치료를 받거나 무리하게 꺾는 치료를 하게 되면 염증의 재발로 굉장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 치료고, 그래서 이제 따뜻한 마사지, 안 아픈 범위 내까지 스트레칭, 또 레이저 치료, 저주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깨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어깨 관리를 위한 운동법이나 어깨 질환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평소에 이제 적당한 어깨 스트레치 운동, 또 적당한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이 어깨 주변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좀 좋습니다. 또 이제 운동을 한다면 운동 전에 어깨 스트레치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먼저 이제 진자 운동이라 그래서 팔을 가볍게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돌리고 또 좌우 앞뒤를 반복하는 진자 운동이 있고, 또 이제 팔을 가볍게 반대쪽 손을 이렇게 반대쪽 손을 도움을 받아서 가볍게 들어주고 또 10초를 버티는 그런 거상 운동, 또 막대기 같은 것을 양손에 잡고서 쭉 밀어줘서 하는 외회전 운동, 또는 이제 수건 등을 이렇게 열중샷한 이 뒤로 하는 자세에서 하는 어떤 내회전 운동,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임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도한 운동이나 노화로 인해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기의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메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